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UI의 특정 내용에 식별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들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개괄적인 설명, 이론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직접 이제 구현해보는 강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틀, 즉 이제 GUI 객체가 나오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넣고 그리고 그 기능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코드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코드를 이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만 이제 만들었거든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해당 부분은 이 해당 부분은 우리가 티킨터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외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기는 해요. 이제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티킨터에 대한 TK에 대한 부분을 객체를 만들 때 호출한 거고, 이거는 파일을 이제 질의하면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파일을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 이번 파일 다이얼로그를 쓴 거고, 티킨터의 메시지 박스는 메시지 박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TK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티킨터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준 거고, 지오메트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티킨터의 화면에 대한 기본 사이즈를 조절을 해준 거고요. 리사이저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first 즉 우리가 화면이 바뀌지 않도록 화면을 조정을 해준 겁니다. 이제 전체 화면을 이제 비활성화 시켜준 거죠. 그 메인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티킨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뜰 수 있게끔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좀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TK라는 걸로 이렇게 뜨죠. 이 TK를 우리가 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즉 GUI 안에 우리의 타이틀을 해가지고 이 타이틀에 예를 들면 이제 오토코더라고 해볼게요. 오토코라는 걸로 타이틀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도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스크롤바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스크롤바를 만들기 전후를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롤바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크롤바 없이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를 먼저 만든다고 했죠. 함수를 왜냐면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오픈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오픈 파일 안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일 다이어로그라는 거를 이제 기능을 넣을 거예요. 즉 파일을 실행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메모장을 열어보면은 어떤 식의 개념이 있냐면 메모장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 메모장 안에 여기 지금 파일이라는 거 이제 뭐 열기 있죠. 열기 누르면 여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자주 보시지만 자기의 윈도우즈에서 내부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창이 올라와요. 그죠? 그 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파일 다이어로그를 쓸 거예요. 동일한 개념으로. 그래서 파일 다이어로그 안에 ask open file name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는 어떤 거 할 거냐? 이니셜 덜이 뭐냐면 이제 기초적으로 기본으로 묻는 디폴트 경로가 어디냐 했을 때 저는 오토코드로 할게요. 오토코드에서 바로 찾게끔 물어보게끔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타이틀이라는 제목을 또 여기다 넣어줄 건데 여기 안에는 제가 select file이라는 걸로 제가 이름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파일 확장자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디폴트 익스텐션인 건데요. 그 안에는 제가 여기에 .txt로 해가지고 메모장으로 호출을 할 수 있게끔 할게요. 그쵸? 그리고 어떤 게 있죠? 제가 이제 파일 타입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에 리스트 형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어떤 걸 할 거냐면 txt 파일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여러 개 넣을 수 있으니까 txt
파일즈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확장자는 .txt로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호따옴표 쌍따옴표 상관없는데 그냥 통일성을 위해서 제가 그냥 쌍따옴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죄송해요. 리스트도 그냥 넣을게요. 왜냐면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이제 호출하는 거 가져왔죠. 그럼 파일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불러왔어요. 불러오면 선택을 했을 때 그 파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떠한 이제 컨텐츠라는 걸 해볼까요? 컨텐츠로 해서 그 내용 안에 오픈 해당 파일을 가져오고, 그쵸? 파일을 가져오고 그 해당 내용에 있는 내용을 직접 가져와야 되니까 해당 파일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컨텐츠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리드 라인즈라는 걸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리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있는 그대로 가져오고, 리드 라인은 그 내용 중에 한 줄만 가져오고, 리드 라인즈는 모든 줄을 다 가져오는데 리턴하는 값은 리스트 형식으로 가져온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에디터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에디터, 즉 이제 텍스트 에디터라는 걸로 제가 내용을 할 건데, 그 안에는 인서트, 우리가 가져온 위에서 이제 리드한 내용 있죠. 파일 데이터, 이거를 그대로 넣어줄 거거든요. 인서트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기준으로 해당 파일 데이터를 넣어주라라는 건데, 뭐 인서트에서 처음 값이 인서트가 되든 엔드가 되든 상관없는데, 엔드는 이제 마지막 값을 기준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쭉쭉쭉 이제 차곡차곡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빨간 줄이 날까요? 지금 선언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선언을 밖에서 해주면은 빨간 줄이 안 납니다. 텍스트 에디터로 다시 선언을 해주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구문을 가져올 거고, 여기서 위에서 생성한 GUI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우리가 위드스 폭을 96 정도로 잡고요, 높이를 24, 즉 4대 1의 개념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이제 저희가 이 해당 이제 텍스트를 패키지 이제 위치를 할게요. 위치는 어떻게 잡냐면, 텍스트 에디터에서 팩을 하면은 해당 GUI 안에 어떤 이제 특정 위치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밑으로 이제 패딩 시킨다고 보면 되니까, 패딩 시킨다는 게 알아서 자동으로 고정값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넣어줬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안에 패딩 안에 우리가 패디라고 해서 여기서 한 10 정도의 이제 여유 값을 줄게요. 패딩 이제 약간 이제 폭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파일 오픈, 이것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GUI 메인 루프는 해당 내용이 다 반영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메인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GUI를 이제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즉 여기는 실행할 수 있는 텍스트 구문이 이렇게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파일 구문을 호출하는 거를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오픈 파일을 커맨드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 파일 단추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단추를 이번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넣으려고, 자 여기 파일 오픈 파일로 할게요. 오픈 파일 동일하네요. 그러면 오픈 버튼으로 할게요. 오픈 버튼을 하면 이제 버튼이라는 걸 쓸 건데요. 버튼 안에 이제 GUI, 즉 이런 거예요. 어떠한 기능을 넣어줄 때는, 기능을 쓸 때는 그 해당 GUI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GUI, 이제 제가 이제 객체를 GUI로 만들어서 GUI라고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쓰면은 뭐 페런트든 뭐 어떤 거든 이런 이제 다른 이름을 쓰면 그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GUI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텍스트는 어떤 거 쓸까요? 텍스트는 오픈 파일라는 텍스트 단추, 그러니까 버튼에 이제 텍스트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여기다가 오픈 파일에 대한 함수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올 때는 그냥 함수명만 이름만 가져오면 돼요. 이제 뒤에 이제 괄호는 제외해 주시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 버튼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했으면 이 오픈 버튼도 역시나 해당 GUI 안에 팩을 시켜가지고 그죠? 이제 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GUI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고정된 위치로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루트 값의 기본 값 중에 하나인 GUI의 메인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쵸? 지금 오픈 파일 하나 생겼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파일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정의해 놓은 지금 확장자밖에 안 되거든요. 즉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기 좀 헷갈리실 수 있다. 여기 있죠. 디폴트 익스텐션 말고 이 내용도 안에 파일 타입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일 타입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즉 나는 txt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실행을 하게끔 해주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즉 all files로 해가지고 나는 모든 파일들에 대한 확장자도 다 넣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불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이 기본이지만 all files로 하면은 다른 파일에 대한 부분도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이제 txt 파일만 할 거기 때문에 txt 파일만 하고, 제가 테스트로 몇 가지를 만들어 놨고 이전 시간에 이제 카피에 대한 이 백업 카피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그 예제를 하나 만들 때 남겨놨던 건데, 테스트 1의 파일 한번 늘어보면은 이제 대통령 그 내용에 대한 담화문 연설문을 제가 여기 안에 이렇게 썼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스크롤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끝으로 보일 수 있어요. 끝처럼 보여요. 그리고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보이게끔 하려고 여기에 스크롤바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크롤바를 직접 넣어볼게요. 스크롤바는 메시지 박스도 우리 아직 안 넣었어요. 이제 다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코드라는 쪽 안에 우리 여기에 이제 스크롤바를 넣을 건데, 자, 버티컬 V 스크롤이라고 할게요. V 스크롤. 그래서 그 안에는 스크롤바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GUI의 안에 넣을 거죠. 그리고 오리엔트는 즉 어떤 형태의 스크롤바냐? 버티컬 수직 스타일의, 이게 쭉쭉 이제 수직 스타일의 스크롤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버티컬로 제가 쓴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해당 내용도 이제 V 스크롤도 팩을 시켜줘야겠죠. 그 팩은 어디 위치냐? 사이드는 라이트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필은 이제 y라는 값으로 해가지고 제가 필 채워 넣는 거에 대한 부분은 y로 넣겠습니다. 즉 이제 y축으로 이제 해주신다고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넣을 때 스크롤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텍스트 에디터 넣을 때 있죠. 여기서 이제 이 높이와 조절할 때 이 안에 텍스트 에디터 안에 삽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Y 스크롤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서 V 스크롤 우리 위에서 만든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정의 셋을 넣어주면 됩니다. 셋업을 이제 해당 위치에 이제 셋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를 넣어줄 때 팩을 하기 전에 위에서 v스콜에 대한 부분에서 config 즉 이제 직접 위치를 할 때 그 뷰 값으로 보여주는 건데 커맨드는 텍스트 에디터의 y 뷰 즉 이제 우리가 세로 스크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config 값을 잡고 거기 안에 위치를 시켜줘서 그 딱 고정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로 끝이 납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오픈 파일을 눌러서 텍스트 1을 한번 클릭을 하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제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스크롤 바를 내려주면 이렇게. 근데 아직 이 단추는 만들지는 않았어요. 단추에 대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긴 하는데, 하지만 내가 밑으로 내렸을 때 스크롤을 이게 바뀌는 거에 대한 여부를 마우스 스크롤을 했을 때 바뀌는 거에 대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여부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죠. 즉 이 내용이 어디까지 지금 절반이 왔고 지금 그리고 뭐 거의 한 4분의 3 그리고 한 뭐 이제 끝까지 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이제 식별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박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를 어디서 넣냐? 메시지 박스는 이 컨텐츠 내용 안에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내용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만약에 이 내용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쵸? 내용은 어디예요? 파일 데이터죠. 직접 불러온 내용의 파일 데이터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메시지 박스를 불러주세요. 티킨터에 메시지 박스를 불러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show 이건 그냥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show info, show error, show warning. 근데 저는 show info를 해서 여기에 제목 값은 result고요. 메시지 박스에 이거 내용은 컨텐츠 워드 exist in the article이라고 해가지고 내 단어가 존재한다. in the article이라는 걸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실행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딱 하고 GUI를 넘겨오면 오픈 파일을 했을 때 텍스트 1의 파일이 보이죠. 이걸 실행을 딱 눌러주면 그죠? 워드에 exist in the article 즉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국민 보이죠? 그렇죠? 이 국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 if에서 국민이 있기 때문에 티킨터 메시지 박스로 안으로 if문으로 들어와서 result라는 값이 제목이 여기에 딱 떴고 이제 다 해당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뜨는 게 이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확인 누르면 되고 만약에 show info가 아니라 show error로 뜨면 화면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컨텐츠 내용에 따라 그거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즉 여기 에러가 뜨는 구문을 이렇게 show error로 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여기서 에러 났구나 하면서 내용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 저는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show info, show error, show warning으로 해가지고 해당 어떠한 이제 내용을 감지를 할 때 그 내용에 따라서 메시지 박스가 다르게 출력이 되게끔 해서 전달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참고차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기 쉽고 어떠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눈에 가독성 있게 보여주는 메시지 박스로 표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상 여기까지고요.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좀 어떻게 길게 보일 수 있고 이 GUI라는 게 이게 만들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코딩처럼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거의 뭐 함수를 쓰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 함수 내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또 내용도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몇 번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뭐 뭐든지 다 그래요.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물론 제가 저 역시 뭐 제 이렇게 거대한 커리어를 뭐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개발자가 아닙니다. 개발자가 아님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 반복을 하고 쓰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대단한 개발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역량이 요구되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스마트하시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고, 제가 비록 이렇게 좀 짧은 내용으로는 강의를 드리지만 제가 해드리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의 역량에 훨씬 더 발전이 되고, 이거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업이나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를 포함해 가지고 라이브를 이렇게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티킨터에 대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설정을 해줬습니다. 제목, 그리고 창 조절 안 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기본 사이즈를 조절해 줬고, 이건 이제 티킨터에서 이제 내용의 버티컬 이제 수직으로 되는 그 스크롤 바에 대한 부분 정의를 해준 거고, 이제 파일을 오픈했을 때 이렇게 호출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를 해줬고, 여기 이제 파일을 이제 불러올 때에 대한 거를 이제 기능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내용을 가져오고, 그리고 내용을 안에다 넣고,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메시지 박스가 들어 나올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 창을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로 이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넣어준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버티컬, 즉 이제 수직으로 되는 스크롤 바를 넣어준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다시 텍스트 에디터를 삽입 GUI 안에 이제 로케이션 위치를 시켰고, 단추를 역시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다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호출을 해서 GUI가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상 요즘에 특히나 많이 좀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